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펜타피 트레이너 박묵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가장 궁금해하는 저탄고지로 과연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요거 하면은 근육량이 줄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이제 준비했고 실사례도 나오니까 네네. 뒷부분에 실사례가 나오니까 잘 보세요 끝까지. 네. 자, 보통 예전에 알려져 있던 거로는 탄수화물이 근육량 만들 때는 꼭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게 그 어떤 이 트레이너들 보디빌더들 세계에서 그런 거 정설이죠. 정설. 네. 정설이. 고탄수화물 저지방. 이거는 거의 정설로 지금까지는 다 알려져 있었는데 그 세계에서는 제가 그 세계에 안 가봐서 잘 몰랐어요. 네, 대부분 막 엄청 벌크업을 한다고 해서 막 쌀밥을 뭐 엄청나게 먹고 막 이러면서 근육량을 올리는 식으로 많이 지금 정설로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있죠. 정설이었군. 네. 세계에서는요.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이런 트렌드가 약간 슬림하면서도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림매스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트렌드가 점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을 막 찌었다가 커팅이라고 해서 체지방만 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셨다면 최근에는 뭐 이렇게 슬림하게 그 근육을 유지하면서 근육량만 지방은 안 늘리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그러면 더 몸매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보기도 좋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케톤 시기를 하면서 근육량을 올리는 사례도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논문이 나와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호르몬이랑 근력이랑 근육의 파워 그리고 신체 조성을 비교한 건데요. 일반적인 그냥 식단과 케톤식이 저탄고지죠. 케톤을 나오게 하는 식단을 비교했는데 0에서 10주 동안 케톤 다이어트를 한 그룹이 훨씬 더 그 호르몬적인 게 더 좋았거든요. 호르몬이? 네, 0에서 11주까지 했는데 10주의 차에서 11주 차에는 약간의 탄수화물 좀 보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네, 0에서 10주까지는 케톤 다이어트로 이렇게 저탄고지로 계속 하다가 마지막 주에는 조금 탄수화물을 보충해 준 거죠. 그때 이제 근육량이 케톤 다이어트 그룹에서 그 근육량이 증가되었고 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이게 근육을 합성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이제 증가됐고 인슐린의 양은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사실 근육 만드는데 중요한데 네. 남성 호르몬은 저 케톤 다이어트를 하면 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호르몬의 이제 재료가 따지고 보면 지방이잖아요. 콜레스테롤. 그치. 네. 성장 호르몬, 네. 남성 호르몬. 네.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 당뇨도 덜 걸리고 잠도 잘 자고 네. 노화도 덜 오고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야 에너지 생기고 집중력 경력 좋고 근육 잘 생기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사실 다 케톤이 재료니까 네. 모든 호르몬을 증가하려면 케토제닉이 좋은 거네요. 최근에 그 원장님 환자분들 중에 생리불순이 거의 3년 동안 있으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소화도 잘 안 되시고. 누군지 아시겠다. 네, 알 것 같죠. 네. 그분. 근데 그 저탄고지 시기를 하시고 아, 선생님 드디어 신호가 왔어요. 그치. 네. 여성이 됐어요. 네, 그러신 그랬어요. 분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셨던데 거의 1년 동안 생리가 없었었는데 그렇죠. 다시 나왔어요. 근데 저랑 같이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지방이 좀 있는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거의 지방을 거의 안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으니까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혈액 검사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 네. 그게 거의 콜레스테롤이 없었고 호르몬이 다 떨어져 있었고. 그렇죠. 근데 운동하면서 그런 걸 좀 보충을 해드렸더니 생리가 나오셨구나. 네네. 기쁜 일이네요. 그래서 이런 남성 호르몬 같은 것도 이렇게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지방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된다. 보디빌더들 특히 완전히 지방을 다 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시합 준비하거나 그럴 때. 그러면은 그거는 지방을 끊어버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약 투하는 거 보면 지방을 끊고 다 호르몬을 그 약물로 투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지 말고 좋은 콜레스테롤, 좋은 지방을 많이 먹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약투하고 있고. 그 약투 아주 안 좋은 건데. 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다이어트들보다 이렇게 저지방 고탄수화물 다이어트보다 근육량의 유지가 훨씬 좋다는 이런 연구들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네. 이게 2006년도 건데 벌써부터 있네요.
2006년 예전부터 계속 연구가 되었고 지금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저탄고지를 하면 근육량이 막 빠질 것 같다고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케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근육량을 유지할 때 훨씬 다른 다이어트, 저칼로리 고탄수화물 저지방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전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 되게 편견이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네요. 네.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 기량 관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케톤 다이어트는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인다. 네. 그렇죠? 성장 호르몬이 올라가죠. 근데 인슐린이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그 인슐린이 저항성 있으신 분들은 성장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낮잖아요. 낮죠. 맞아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가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탄수화물들이잖아요. 맞아요. 안 좋은 식습관들.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 뭐 벌크업 한다고 트레이너들이 잘못 알려줘가지고 많이 드시라, 막 이렇게 단 것도 많이 드셔라, 그냥 막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잘못 알려진 트레이너들이 좀 있어요. 사실 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막 마른 사람한테는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더 독을 주는 거예요, 회원들한테. 그래서 안 좋은 방법으로 지도받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검사도 해보고 좀 정확한 지식을 가진 트레이너한테 정확하게 지도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운동하다가 그 다이어트, 그러니까 뭐 쉐이크라든지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식단을 가이드를 받고 그리고 막 부정맥 생기고 뭐 신장 수치 올라가고 막 저 간 수치 올라가고 그래서 오신 분들 진료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벌크업 한다고 막 먹으라고 하잖아요. 피자도 먹으라고 하고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진료를 했죠. 전 뭐 당시에 그런 데 가서 운동을 잘 안 했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렇게 식단을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쳐줘서 그게 그러니까 병이 일종의 병적인 증상이 와서 병원에 오더라고요. 막 부정맥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시킨 대로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죠. 간 수치도 올라갔었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케톤체가 나오잖아요. 거기 케톤체가 세 가지 물질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베타 하이드로 부티레이트는 그 단백질 아미노산 중에 류신이라고 있거든요. 그 산화를 감소시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빠지는 그런 것을 좀 감소시키게 돼서 오히려 더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케톤이 좀 잘 안 나오고 저지방 식이를 하게 되면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근육량 감소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다이어트의 경우. 그러니까 케톤체는 류신 산화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류신이 굉장히 가장 많은 단백질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톤체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게 있다. 자, 세 번째. 그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단백질을 좀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일반식보다는 조금 더 먹게 되죠, 사실은. 한 10% 정도는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니까 인슐린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인슐린은 저항성 있으신 분들은 수치가 낮아지면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감소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을 제한한 고단백질 식사는 근육 합성에 되게 도움이 돼요.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케톤 다이어트가 근육량 유지에 좋다는 연구나 이 원리들이 많이 있네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 볼까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착각을 하냐면 케톤 다이어트를 처음에 시작한 운동 선수들이나 일반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진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엔 힘이 없지. 케토플로 오고. 그래서 많이 포기하시는 이유가 되는 건데요. 여기 논문에 보면 특히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맞아요. 빵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케톤 하면은 바로 그냥 케톤식이 하라 그러면 막 하면서 막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고 저혈당 온다 그러고 막 난리를 브루스가 나죠. 맞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단 거 안 먹는 분들은 더 건강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논문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원래 처음에는 케톤을 적응하기까지 좀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를 똑같이 하더라도 힘이 없어지다고 느끼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겪는 증상인데 이게 1에서 3주 정도 신체가 좀 적응하게 되면 근육 속에 있는 저장된 글리코겐 수치가 다시 높아져요. 그러니까 힘이 처음엔 좀 없는 걸 느끼다가 처음에 케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꾸준히 하면은 다시 근육에 힘이 생긴 걸 느낀다. 맞죠. 이게 연구로 논문으로 돼 있다. 제대로 회복된다는 것을
그 논문에 나와 있고 최근 연구에 보면 이제 마라톤 선수들 있잖아요. 20개월 이상한 저탄고지를 한 사람들이 일반 다른 선수들이랑 글리코겐 수치량이 동일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힘이 안 빠진다. 힘이 안 빠진다. 네. 오히려 더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적용하려면 최소한 적어도 1, 3주 동안은 시체를 적응시켜야 된다. 맞아요. 1,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다큐멘터리 본 거 중에서 그 케톤식에 대해서 운동 능력에 대해서 그 돼 있는 외국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장기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라톤 할 때 탄수화물 먹은 사람들은 탄수 대사한 사람들은 다리가 2시간 넘어가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케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계속 뛸 수가 있다. 그쵸. 그런 게 없다. 왜냐면 지방이 워낙 몸에 많으니까. 또 보니까 노젓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케톤 음식을 배에다가 실어 놓고 부부가 노를 저으면서 무슨 섬까지 가는데 하루에 10시간씩 노를 졌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자기들은 운동을 원래 하는 사람들인데 운동 능력이 너무나 향상되니까 그걸 가지고 아예 그냥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그걸 찍은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1, 3주만 버티면 되겠네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근육 내에 글리코겐이 회복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탄고지 시에는 운동을 할 시 단백질은 도대체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되는지 가장 궁금한 사항이죠. 얼마나 섭취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최대한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특히.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충분히 먹어야겠죠. 네. 그렇죠. 일단은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그 체중에 대해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은 운동량인 경우 1kg당 단백질 1g. 그러니까 50kg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50g 먹는데 또 50g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50g이 뭐냐? 도대체 50g이 뭐냐? 그러니까 고기를 50g 먹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냐? 그걸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기 종류에는 100g당 보통 20에서 25% 정도 단백질량이 있거든요. 그렇게 없어요? 네, 많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0g당 20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맞아. 적어도 1인분에 150g이니까 150g에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50kg이신 분들은 2인분 이상은 고기만으로는 드셔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좌식을 하면은 그냥 좌식하는 분들 운동 안 하고 좌식해도 하루에 2인분은 먹어도 된다. 그렇죠. 저탄고지를 할 시에. 그다음에 많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1.6까지 나와 있는데 한 3, 4인분은 먹어야겠죠. 3, 4인분을 먹어야 된다. 충분히 단백질은 섭취해야 되고 계속해서 단백질은 막 달걀에도 많이 들고 생선 종류, 저탄고지식에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해야지 근육량 유지랑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맞아. 저도 진료실에서 그 고기 그냥 150g이면 그게 150g이 단백질인 줄 아시고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거밖에 못 드시면 그래서 저탄고지로 근육량을 키우시려면 좀 칼로리를 충분히 더 섭취를 하시고 적정 칼로리보다 150에서 500칼로리 정도 이상 섭취를 하시고요. 체중 1kg당 단백질을 1.3g 이상 섭취를 꼭 하셔야 돼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칼로리는 건강한 지방에서 섭취를 하십니다. 그럼 저탄고지 해도 운동력도 안 떨어지고 근육도 늘고 뭐 아주 좋네요. 지금. 체지방은 안 찌시고 근육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엄청 좋은 거네. 마치 우리 임신했을 때 저탄고지 하면 그 살 안 찌고 임신 중독증 안 오고 정말 날씬하게 출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보디빌더의 저탄고지 식이요법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운동을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보디빌더 같은 경우에는 TKD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TKD가 뭐냐면 이렇게 평소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낮게 유지를 하다가 운동 전 1시간 전이나 한 2시간 전에 좀 탄수화물을 좀 섭취를 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은 그 보디빌더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이렇게 그 운동 방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탄수화물이 조금 필요해요. 저도 박 트레이너가 운동하기 전에 탄수화물을 조금 먹는다 이런 거를 저번에 많이 봤잖아요, 내가. 봤는데 그렇게 탄수화물을 조금 먹고 안 먹고 차이가 나요? 훨씬 운동 능력에 차이가 나죠.
그 강도 있는 걸 막 들고 이럴 때? 네. 아. 강도 있는 걸 들 때는 약간의 탄수화물은 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탄수화물 필요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탄수화물이 좀 필요해요. 나는 잘 그거를 네. 안 해봐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왜 이렇게 되냐면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모시키는 운동 그 방법에 적합하거든요. 지방은 좀 느리게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느리고 오래 가는 거고 지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의 탄수화물은 좀 순간적인 힘을 좀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약간의 그 자기가 운동량이 진짜 많다. 그리고 엄청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100g까지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토끼고 네. 지방은 거북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기는 건 거북이가 이기지. 네. 뭐든지. 네.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체중 감량이 목표로 하신다면 탄수화물 섭취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진짜 자기가 살을 빼고 싶다. 보디빌더 중에서도 약간 대회에 가까워지고 약간 살을 더 빼고 싶다. 그러면 운동 전에도 안 먹어요. 탄수화물.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다이어트를 원하시거나 당뇨 환자이신 경우는 탄수화물은 피하는 게 좋아요. 야, 그거는 당뇨 환자분들은 탄수화물 줄이시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여기 또 꿀팁이 나와 있는데요. 케톤식으로 근육을 만드는 팁. 네. 이거는 진짜 꿀팁이죠. 네. 이제 케톤 상태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야 돼요. 보통 적응까지가 못 가서 포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거든요. 1주에서 3주 걸린다 그러죠. 1주. 네. 한 2주? 2주 정도? 네, 이게 적응만 하게 되면 되게 쉽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 쉬워요. 근데 막 힘 없어지고 처음에 이러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처음에만 조금 적응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힘이 나시니까 그 기간을 견뎌라.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라.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1.3g 이상, 많이 하면 1.6까지도 먹어도 된다. 네,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뭐 효과 없다는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2.5g 이상 먹는 사람이나 뭐 4g 먹는 사람이나 똑같다. 똑같다. 네. 그런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아요. 적어도 1.3g 이상. 그리고 고강도 반드시 그냥 맨몸 스쿼트 이런 거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고요. 근육량 만들 때는 좀 원장님처럼 100kg 이상씩 막 스쿼트 막 이렇게 하셔야지 근육량이 증가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팁은 크레아틴 보충제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크레아틴. 네, 크레아틴은 아까 전에 탄수화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순간적인 ATP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제거든요. 그래서 크레아틴은 나중에 좀 더 방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이요법이 대부분 정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약간 케톤식이로도 체지방이 낮은 상태로 근육량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 트레이너는 운동하기 전에 약간의 탄수와 크레아틴을 먹으면은 이게 순간적인 힘이 증가되는 거를 이렇게 막 느끼고 그랬어요? 네. 저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못 느껴봤어요. 안 해봐서. 네, 이제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냥 저탄고지 상태로 그냥 계속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해봐야지. 이게 실제로 저희 회원님이잖아요. 네. 이게 54세 회원님이시거든요. 제가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야, 지금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게 지방량이에요? 네, 체지방량이 이렇게 쭉쭉쭉 줄어드셨죠. 6kg가 넘게 빠지셨네, 체지방량만? 네, 체지방만 쏙.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방량이 초록색이 체지방량인데 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 오히려 근육량은 증가되셨죠. 근육량은 올라가고 지방은 엄청 빠지고. 네. 이게 거의 이상적인 그래프죠. 진짜 이건 이상적이네요. 네, 아니 거의 운동선수 아니죠?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50세가 넘으셨다는 거.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시죠. 이거는 저희랑 같이 작년부터 열심히 운동하셨던 분이죠. 그 렙틴 GX 때부터. 네. 지금 보면 근육량은 꾸준히 한번 이게 인바디 상이어서 근육량이 좀 빠졌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빠졌을 거예요. 수분이 빠지면서 근육량이 빠졌다고 좀 나오는 거일 거고 이게 점차적으로 좀 근육량이 올라가는 그래프랑 체지방률은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지방 진짜 많이 떨어졌고 근육이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원래 체중이 처음에 엄청 빠졌네요. 네, 66에서 56으로 59.6 빠지면 지방이 근육량이 좀 빠질 수 있죠, 당연히. 네, 근육량 근데 수분량일 수도 있고 그게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근육량은 올라가고 있고 체중은 많이 빠졌고 이분이 계속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보면은 못 알아본 거예요. 가족 친척이랑 길 가는데 마주쳤는데 못 알아봤다고. 그래서 나 누군지 몰라? 이모 나 누군지 몰라? 막 그랬다는데. 맞아요. 실제로 엄청 효과를 보신 분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회원님, 예, 예. 네. 그분도 이제 59.4에서 52.5까지. 이게 와. 불과 지금 6개월 만이죠. 6개월 만에 만에. 7kg 정도가 빠지셨는데 이분도 약간 붓기가 항상 많으시고 항상 피곤해하시고 굉장히 뭐 문제가 많으셨잖아요. 요즘엔 안 피곤해하시죠. 네. 요즘에는 잠도 잘 주무시고 호르몬적인 그런 게 되게 많이 교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지방이 엄청 체지방이 17에서 10.4까지 빠졌네요. 7kg 정도 빠지신 거죠. 지방만 7kg 빠졌네. 진짜 이분은 지방만 빠졌네요. 네. 근육량은 저거는 오차범위 내 있는 거고 진짜로 지방이 엄청 빠지셔가지고 이분도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만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40대 후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다 이렇게 실생활 저희가 사례들을 되게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근육량도 증가시킬 수 있고 체지방만 뺄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쫙 저희가 봤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케톤 식이로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대로 케톤식을 해라. 네, 제대로 적응을 해라. 지방을 쓰는 몸으로 적응을 하시고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 네. 그리고 약간의 크레아틴 보충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면 약간의 탄수화물은 허용이 된다. 그 운동하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근데 이제 좋은 탄수화물로. 좋은 탄수화물로. 네, 그런 식으로 근육량을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네요. 그럼 우리 다들 몸짱 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에 다들 다 벗고 몸매를 자랑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